채권보유 진행자 이재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슈로 떠들썩한 요즘입니다. 채권 시장은 괜찮을까요? 우선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닙니다. 금융협동조합인데요.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상호금융업입니다. 각 지역의 새마을금고는 은행 개념의 지점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독립법인이에요. 중앙회는 지점들에서 문제가 터지면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금융위 감독도 받지 않아요. 은행들이 금융위 감독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죠. 이번 위기가 터졌을 때 관리 감독 체계의 누수가 지적된 부분입니다. 앞서서는 새마을금고에 2월 위기설이 있었는데 그때 대응을 잘 못했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죠. 새마을금고 대구 7개 지점에서 사기성 부실 대출 1,300억 원이 드러났죠. 이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 7개 지점에 위험한 채권으로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을 더 많이 쌓으라고 권고했었는데 지점들이 거부를 합니다.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소송을 했죠.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시장은 대손 충당금을 쌓으라는 중앙회의 권고를 지점이 거부하고 오히려 소송까지 하는 금융기관의 존재와 그 시스템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심각한 연체율도 숫자로 봐버립니다. 6%를 넘겼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뛰어들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대출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발을 뺐었는데요. 새마을금고는 남들이 노라 할 때 오히려 예스를 외친 것이죠. 불씨는 더 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수신잔액이 2월에서 4월 2달 사이에 7조 원 빠져나갔죠. 예금이 쓰나미처럼 빠져나가는 뱅크런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실제 한국판 SVB,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급한 불을 끄자라면서 새마을금고 주강회는 이사장 승인하에 7월 첫째 주 연체이자 100% 감면해주고 원금 75% 상환하면 잔액은 안 받을게요 라는 파격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를 보는 고객들은 오히려 이 정도 혜택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거야 로 해석했고 꼬박꼬박 이자 낸 성실한 고객들은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떨게 했습니다.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까지 거 버리자라고 하면서 원금을 찾는 고객들이 급격히 늘다 보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는 보유한 채권을 내다 팔면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왔죠. 지난주 3일에서 7일 새마을금고가 속한 종금, 상호금융 부분이 매도한 채권 금액이 3조 5,184억 원으로 전주보다 7배로 급증했으니까요. 6월 한 달간 매도한 금액보다 2배 큰 규모였습니다. 채권값이 떨어지면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해가 안 가신다면 채권 부위, 채권 입문 2편, 55만 경제 유튜버가 알려주는 채권, 매수 준비됐나요를 참고하세요. 채권 부위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새마을금고 사태, 과연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까요? 인데요. 김상만 하나증권 채권 파트장의 의견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직접적인 그 연관관계는 뭐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새마을금고는 주로 이제 그 일반 여신,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고 채권 시장에서 뭐 채권을 이제 발행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대신 이제 이 회사가 아니고 이제 새마을금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회에서 자산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250조 정도에서 거기서 이제 자산을 운용을 하는데 또 채권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부담이 지금 당장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좀 예금 인출 상황이 진정이 안 되고 하면은 요 들고 있는 채권이 좀 매물로 나오면서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본 결과로 보면은 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중에서 뭐 은행채나 공사채 아니면 이제 국공채 같이 좀 우량해서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내놔도 잘 소화가 될 만한 채권도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또 가격이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밀리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령 조금 뱅크런 상황이 조금 이제 연장이 돼서 빨리 좀 진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뱅크런 우려가 커지더라도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입니다.
다행히 진정은 되는 모습입니다. 실제 정부가 두 팔 걷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은행권이 환매 조건부 채권 RP 거래로 새마을금고에 6조 이상 단기 유동성 공급에 나섰죠. 여기서 잠깐 RP란 뭘까요? 채권 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채권을 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와 통한채 등 우량 채권을 담보로 해서 6조가량의 RP를 매입해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채권을 매도한 이후 다시 매입하는 건데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겁니다.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는 채권을 시장에 던지지 않아도 되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죠. 급한 불을 나름 끈 덕분인지 새마을금고 뱅크런 기세는 꺾이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이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채권과 주식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분들을 위해 추가 정보 드려요.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부동산 PF에 참여한 중소형 증권사의 리스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한국신용평가가 2조 7천억 원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전체의 10% 수준이라고 분석했네요. 참고하세요. 터질 게 터진 새마을금고 사태, 잔뜩 쫄고 있는 자금 시장, 그리고 새마을금고 구하기에 나선 정치권과 금융권의 모습들. 건전한 금융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날 언제쯤 올까요? 채권시장 지킴이, 채권 부위가 계속 추적 관찰할게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 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